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무언가에 몸을 기대며 살아갑니다. 서 있을 때는 땅이, 걸을 때는 계단이 우리를 받쳐준다고 믿죠. 발바닥으로 올라오는 그 단단한 느낌에는 의심할 틈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오래 속아온 감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두 발이 딛고 서 있는 그 바닥은 사실 우리 몸에 단 한 번도 닿은 적이 없습니다. 발바닥과 바닥 사이에는 언제나 아주 미세한 틈이 남아있고 우리가 단단함이라 부르는 그 느낌은 전자들이 서로를 밀어내며 만들어낸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가장 오래 가둬온 감옥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세상이 단단하다는 그 믿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100년이 넘도록 이 믿음을 아주 조용히 흔들어 왔습니다. 물질을 잘게 나누어 끝까지 들어가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작은 알갱이가 아니라 어디에 있을지에 관한 가능성 뿐입니다. 전자 하나를 두 개의 틈 앞으로 던져보면 그 전자는 왼쪽이나 오른쪽 중 하나를 고르지 않고 가능한 길 전부를 한꺼번에 지나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100년 가까이 반복된 이 실험은 하나가 하나의 길을 간다는 우리의 상식이 자연의 규칙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형상이 곧 비어있음이고 비어있음이 곧 형상이라던 붓다의 이 문장은 오랫동안 종교적인 비유로만 읽혀왔는데요. 비어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알맹이가 없다는 뜻이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던 예수의 말도 결국 같은 자리를 가리키는 듯 합니다. 잠에서 깨어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푸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분명 유리를 만졌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화면은 눌리는 힘을 알아채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이 읽어낸 것은 손가락이 가까이 오면서 미세하게 달라진 전기장의 변화입니다. 손끝과 유리 사이에는 여전히 좁은 틈이 남아있고 기계는 그 틈을 건너온 신호만으로 우리의 뜻을 알아차립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반복하는 이 사소한 동작 안에 이미 세계의 비밀 하나가 들어앉아 있는 셈입니다. 접촉이란 물체가 물체에 닿는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힘이 주고받은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닿지 않고도 전해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원자를 크게 확대해 보면 이 원리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원자의 한가운데 놓인 핵은 원자 전체에 비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작고 그 바깥은 거의 전부 빈 공간입니다. 우리 몸도 우리가 기대고 있는 벽도 부피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바닥을 뚫고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전자들이 서로를 완강하게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단단함은 물질이 가진 성질이 아니라 힘이 만들어낸 인상에 더 가까웠던 거죠. 그런데 물리학이 알려준 더 놀라운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비어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남은 것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낯선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요즘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좋은 안내가 되어줍니다. 지하철 소음이 사라지는 이유는 이어폰이 소리를 두껍게 막아서가 아닙니다. 바깥 소음의 파동을 읽어낸 다음 정확히 뒤집힌 파동을 함께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마루와 골이 겹치는 자리에서 두 파동은 서로를 지우고 그 빈자리에 고요가 남습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는데 무언가가 사라지는 이 현상을 물리학에서는 간섭이라 부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소리나 물결에서나 벌어질 법한 이 일이 알갱이 하나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전자 하나를 두 개의 좁은 틈 쪽으로 보내면 뒤편 화면에는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전자가 자주 도착하는 자리와 이상하게도 전혀 도착하지 않는 자리가 나란히 번갈아 생깁니다. 하나씩 아주 천천히 보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데요. 알갱이 하나가 마치 두 길을 동시에 지나와 스스로와 간섭한 것처럼 행동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에게는 아직 정해진 길이 없었던 겁니다. 관측되기 전까지 그것은 여러 갈래의 가능성이 겹쳐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선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삶 쪽으로 옮겨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처한 상황을 아주 두꺼운 벽처럼 여깁니다. 통장 잔고난 아이, 지나가 버린 선택, 나를 아프게 한 누군가의 말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고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밑바닥에는 벽이 될 만한 재료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모든 것은 조건이 모여 잠시 유지되는 상태이고, 조건이 달라지면 형태도 함께 달라집니다. 붓다가 무상이라 부른 흐름이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고통이 오래 머무는 이유도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을 영원한 것으로 못 박아둔 우리의 시선에 있었던 듯 합니다. 영원히 굳어있는 현실이란 애초에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였던 거죠.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다면 세상은 아무렇게나 굴러가는 곳인가 싶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자연은 정해지지 않은 대신 아주 엄격한 규칙 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100년쯤 전 하이젠베르크라는 젊은 물리학자가 그 규칙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어떤 알갱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낼수록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는 흐릿해집니다. 반대로 속도를 선명하게 붙잡으면 이번에는 자리가 번져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측정 기계가 아직 서툴러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이 처음부터 그런 구조로 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몰라서 흐릿한 것이 아니라 자연 스스로가 그 답을 미리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좁은 곳에 가두면 가둘수록 그 안에 있는 것은 더 격렬해지기 마련이죠. 물리학의 규칙을 사람의 마음에 그대로 옮겨붙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억눌린 것일수록 더 거세진다는 이 그림이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이 규칙이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도 밤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별은 자기 무게 때문에 끝없이 안으로 무너지려 합니다. 젊은 별은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의 열로 그 무게를 간신히 버텨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료를 다 써버린 별에게는 그 열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은 그대로 무너져 내려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별이 쪼그라들수록 안에 있던 전자들은 점점 더 좁은 자리로 몰리고 좁아진 만큼 더 사납게 떨기 시작합니다. 그 떨림이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되어 별 전체를 떠받칩니다. 20살을 갓 넘긴 인도의 물리학자 찬드라세카르는 배를 타고 유학길에 오르던 도중에 이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틸 수 있는 별의 무게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태양의 1배 반쯤 되는 무게, 그 선을 넘어서면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오래 붙드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별을 떠받친 것은 별을 가득 채운 물질이 아니라 좁은 자리에 갇힌 채 생겨난 떨림이었습니다. 비어있음이 오히려 무너짐을 막아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아주 오래전 노자가 남긴 말도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쓸모있는 이유는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이고 방이 쓸모있는 이유는 벽이 아니라 벽 사이의 빈 곳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무언가로 빈틈없이 채워야
비로소 단단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힘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리에서 조용히 흘러나올 때가 많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크게 자라난 시기도 모든 것이 넉넉하게 갖추어져 있던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손에 쥔 것이 거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더듬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빈자리는 결핍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아직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여백에 더 가까웠던 듯합니다. 채우려는 조바심을 잠시 내려놓을 때 오히려 숨통이 트이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었을 듯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두 번째 놀라움은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얽힌 두 알갱이는 멀리 떨어져 놓여도 하나의 상태를 나누어 가집니다. 한쪽을 살펴 그 성질이 정해지면 다른 한쪽의 성질도 그 자리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끝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얽힘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확인한 세 사람에게 노벨 물리학상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질은 이미 실험실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큰 기업들이 앞다투어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바로 이 겹침과 얽힘 위에 세워진 기계입니다. 알갱이 수백 개를 서로 연결해 두기만 해도 그 상태를 빠짐없이 적어내리는 데 필요한 숫자가 우주에 있는 원자수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신비하다고만 여겨지던 성질이 이제는 계산에 쓰이는 실제 자원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연결을 통해 신호를 빛보다 빠르게 보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마음만으로 무언가를 시키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얽힘이 알려주는 것은 지배가 아니라 한때 하나였던 것은 떨어져 놓여도 여전히 하나로 다뤄야 계산이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가 남긴 오래된 가르침이 조금 다르게 들려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착하게 살라는 권유이기 이전에 관계의 구조를 짚어낸 문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낸 말과 눈빛은 그 사람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매일 살아가는 세계의 온도가 되어 반드시 되돌아오기 마련이죠. 누군가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진 날 정작 밤새 뒤척인 사람은 우리 자신이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분이 방 안의 공기를 통째로 바꿔놓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이 말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지를 정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의 밑바닥에는 고정된 벽이 없고 멀리 떨어진 것들 사이에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연결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내일 아침 통장 잔고가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도 모든 것이 벽처럼 보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그렇게 앉아 있는데 곁에 있던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한참 잡아주었습니다. 위로가 될 만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온기 하나로 그 해를 건너왔습니다.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 그때도 우리 두 손은 서로 닿지 않았습니다. 전자들이 서로를 밀어내며 만든 신호가 오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분명히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그런 방식으로 남습니다. 곁을 떠난 이들의 몸을 이루던 원자들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에는 지워지는 재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으로 들어온 숨 속에도 오래전 누군가가 내쉰 숨이 아주 조금은 담겨 있습니다. 보고 싶은 그 사람이 아주 멀리 떠난 것 같아도 사실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뼈를 이루는 칼슘도, 피를 도는 철분도 아득한 옛날 어느 별의 중심에서 빚어진 뒤 그 별이 생을 마칠 때 흩어진 것들입니다. 그 흩어진 재료가 긴 시간을 건너와 다시 모였고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침묵의 끝자락에서 우주의 한 조각이 눈을 뜨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조각이 바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낸 우리들인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는 티끌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티끌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미안해하다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은 크기로는 도무지 잴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용히 견뎌낸 시간은 이 오래된 우주에서 아주 드물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가치토커 채널을 보시다 보면 썸네일이나 영상 속에 우주를 담은 눈이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끔 그 이미지가 어떤 뜻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눈을 오래 들여다볼 때마다 그 안에 아주 작은 우주가 들어앉아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눈동자 한가운데의 그 까만 자리는 사실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들어간 빛이 되돌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빛을 안으로만 받아들이는 자리, 그래서 세상이 처음으로 안쪽에 도착하는 문이 바로 그곳입니다. 저는 그 문을 볼 때마다 우주가 스스로를 보기 위해 만들어낸 창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138억 년 동안 우주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별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그 오랜 시간 내내 그 장면을 바라보는 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늦게 그 재료들이 모여 눈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몸을 작은 우주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비유가 아니라 꽤 정확한 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루는 재료는 전부 우주에서 온 것이고 그 재료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는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인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무언가를 바라본 그 모든 순간마다 우주는 우리의 눈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본 거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의식이라는 것도 우주 바깥에서 따로 온 무엇이 아닙니다. 우주가 아주 긴 시간을 들여 겨우 켜낸 아주 작은 불빛입니다. 그 불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켜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닿지 않는다는 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꽤 차가운 문장처럼 들렸을 겁니다. 손끝과 물건 사이에는 늘 미세한 틈이 있고 우리가 아는 단단함은 힘이 만들어낸 인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 지나온 지금은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실 듯 합니다. 한 번도 닿지 못했는데도 우리는 서로에게 분명히 전해져 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마를 짚어주던 손, 친구가 등을 두드려주던 순간 아무 말 없이 옆자리에 앉아 있어 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전자들이 밀어낸 신호였을 뿐인데 그 신호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붙들어 주기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로 셈해야 답이 맞는 알갱이들처럼 사람 사이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이라도 그 선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비어있다는 말은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건너올 수 있었던 겁니다. 형상이 곧 비어있음이고 비어있음이 곧 형상이라던 오래된 문장도 결국 이 이야기였던 셈입니다. 가득 차 있는 것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비어있는 자리에만 새로운 것이 도착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비어있다고 느껴지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도착을 기다리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계획이 남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는 아직 아무것도 오지 않았을 뿐이지 영영 닫힌 곳은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를 누르고 있는 그 무거움도 조건이 모여 잠시 그 모양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영원히 굳어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이 우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라고 부르던 것 역시 고정된 알맹이가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완전히 같은 사람일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이 오늘의 슬픔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슬픔이 끝까지 나를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말은 좋은 것도 지나간다는 뜻이라 조금 서운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질 덕분에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 모두는 익숙한 알람 소리에 다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아마 몸은 무겁고 어제의 고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을 테죠. 이불 밖으로 발을 내미는 그 몇 초가 하루 중 가장 어려운 순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아침에는 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잠깐만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방으로 들어온 그 햇빛은 8분쯤 전에 태양을 출발한 빛입니다. 태양 한가운데에서 만들어져 아주 오랜 시간 갇혀 있다가 마침내 빠져나와 우주를 가로질러 온 빛입니다. 그 먼 길을 건너온 빛이 오늘 아침 여러분의 손등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장면이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는 손은 별의 중심에서 빚어진 재료로 만들어진 손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에도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원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를 세고 익숙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모든 동작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겹다고 느끼는 평범한 하루는 그런 재료들로 지어져 있습니다. 출근길에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별의 잔해에서 왔습니다. 같은 재료로 지어진 사람들이 각자의 사정을 안고 같은 방향으로 실려가는 중입니다. 창가에 앉아 졸고 있는 사람도 통화하며 서둘러 걷는 사람도 저마다 오늘을 건너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표정 뒤에도 버텨내고 있는 하루가 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만 덜 날카로워져도 이 별의 온도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사실 오늘 나눈 물리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살라거나 더 강해지라거나 지금의 나를 뜯어고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상이 우리가 믿어온 것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줄 뿐입니다. 그 사실 하나가 이상하게도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벽이라고 믿었던 것이 잠시 모여있는 상태였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무너진 일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버티지 못했던 날들도 자꾸 뒤로 물러섰던 시간들도 다 그럴만했던 셈입니다. 저도 한동안은 잘 지내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기를 건너게 해준 것은 대단한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겨우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그날 해야 할 일 하나만 겨우 마치는 하루들이었습니다. 그 작고 초라해 보이던 하루들이 쌓여서 어느새 저를 다른 자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아도 견딜만 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먼저 자리를 옮겨 앉는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 지금의 이 시기를 돌아보며 그래도 그때 참 잘 버텼다고 조용히 말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리고 혹시 내일 거울 앞에 서게 되신다면 잠깐만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셔도 좋습니다. 그 안에 까만 자리로 오늘의 빛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38억 년을 건너온 우주가 우리의 눈을 빌려 마침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중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낸 여러분은 우주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가 눈을 뜬 자리 그 자체입니다. 의식의 성장을 함께 해주시는 가치토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밝히는 이 여정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더 깊은 가치를 전해드리기 위해 오직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후원과 멤버십 가입은 제가 이 길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응원이자 소중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가치토커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 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과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구독과 좋아요라는 따뜻한 사랑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